안녕하십니까, 한결선입니다. 거의 뭐 7월도 다 가고 이제 8월 달 들어서는데 날씨가 덥죠. 자, 더운 만큼 이제 9월까지 이제 FMC 회의가 없다 보니까 일단 자이언트 스텝 나왔고,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지금 뭐 출렁거린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다 뭐니 하더라도 제가 그동안에 뭐 7월 중순부터 계속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죠. 예. 방산주들이 굉장히 그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폴란드 수주 계약도 있고, 뭐 최근 주가도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어 이제 기존에 그 하나 디펜스죠. 그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이라고 하죠. 예, 그거 이제 그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됐는데, 뭐 연말쯤에 그 뭐 그것도 규모가 꽤 되죠. 대략 한 8조 원 규모인데, 어쨌든 이런 한국산 K방산이 지금 굉장히 떠오르면서 경기가 좋던 나쁘던, 그 다음에 폴란드 이 대규모 수주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 뭐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뭐저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고요. 뭐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사항들이고, 뭐 지난번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뭐 왜 이게 더 좀 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요 동영상에 다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 주 내내 지금 방산주 관련된 뭐 얘기들 계속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최근에 이제 그 6월달 급락하고 나서 7월달 들어 바이오줄 많이 했다가 이제 방산주를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 관련된 핵심 4인방 관련된 종목들, 또 그거 외에 일부 그 다른 부품사들 같이 좀 점검을 좀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방산 뭐 대표적인 종목들 많이 있는데, 뭐 일단 지난번 폴란드의 무기 수출 기본 계약을 좀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기본 계약이라는 건 뭐 지난번에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다시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대신 이제 약간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금 변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7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 현지 시간으로, 예, 현지 시각 27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날 이제 기본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일단 알려진 내용께서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약간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죠. 이제 폴란드가 왜 이런 이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고 하는지는 뭐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벨라루스는 모스크 러시아 친러 기업인데, 이제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소위 얘기해서 많은 방산 무기들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줬어요. 그죠? 과거에 러시아제 탱크, 그렇죠? 그리고 일부 이제 그 K9 PL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전에 한국산 K9 차체와 영국제 그 포를 단 그 일종의 완제품은 아니고 반제품이죠. 그거를 이제 기존에 수출했던 게 있는데, 그거를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가 어, 필요했던 이 방산 무기 부분들 당장 구입할 수 있는, 독일한테 받으려고 했더니 독일은 뭐라고 합니까? 옛날 못 쓰던 옛날 무기밖에 없다. 미국은 지금 생산 못하고 있다. 생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못 해준다. 이러다 보니까 당장 전차, 다시 자주포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한국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무기 도입 계약을 했는데, 자, 이게 뭐 이미 알려진 대로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냉정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좀 뭐냐면, 세부적인 내용들 한번 볼게요. 요 내용들이 있는데 약간 변동이 있었죠. 자, 과거에 전차 지금 우리가 알려진 계획으로는 한 뭐 4, 500대 정도 직접 구입하고 나머지 한 3, 400대를 현지 생산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180대만 직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600대는 현지 생산으로 바뀌어 있죠. 자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자주포가
폴란드에 수출이 됐던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제품이죠. 즉 다시 말하면 K9의 차체, 폰은 이제 영국제를 쓴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반제품이 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완제품을 공급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48문을 일단 도입하겠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는 뭐 포도, 우리 뭐 사실 K9도 그 포가 우리나라 거는 아니에요. 예. 어쨌든 간에 요거를 현지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제 항공기, 경공격기라고 하죠. 예, FA50. 이것도 지금 48대를 도입하는데, 당장 금년에, 한국군에 공급할 수량까지 8대를 해가지고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공급을 하고, 개량을 해서 30대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간 계약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좀 많이 바뀌었죠? 완제품을 직도입하는 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FA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밖에 못 만드니까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등장을 했죠. 뭐 예상이 됐던 일이지만, 그죠? 현지 생산하는 물량이 대폭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이 있죠. 예, 문제점이 뭐냐? 자, 이겁니다. 그죠?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협의나 가능성이 있죠. 이거 기술 줘라 안 줘라. 우리가 뭐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K2 전차를 그 터키에 수출하고 기술 이전한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터키가 알타이 전차라고 하죠. 예, 그거를 가지고 지네가 또 개량을 해가지고 지네가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K2 전차에 수출을 하면서 경쟁이 붙어버리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자기네가 자책도 개량해서 만들면 우리나라 경쟁 무기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건 다 좋아요. 예, 다 좋은데 세부 내용이 상당히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금액이 아마 조금 축소가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 전차 같은 경우는 대당 지금 뭐 한 80억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K9 자주파도 한 5, 60억 하죠. 직도입이면 그런데 현지 생산은 금액이 다운되겠죠. 아무래도 라이센스 기술 도입이니까, 현지 생산이니까. 경공격기는 크게 달라질 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요 부분 변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예, 총 수출 금액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죠. 예. 현지 생산 물량이 그만큼 많이 증가가 되니까. 자, 그래서 그래도 뭐 일단 갈 종목은 다 가겠죠. 자, 일단 현대로템입니다. 뭐 오늘 뭐 이집트 철도 얘기도 나오면서 뭐 고점 돌파. 아하. 지금 이게 주봉으로 보면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뭐 그동안에 뭐 괜찮았었는데 17,000원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작년 고점으로 올랐었습니다. 자, 남들은 시장이 급락나고 출렁거리고 떨어지면서 아직 반등을 못했는데 이런 호재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강한 반등. 과거에 현대로템이 뭐 수출하고 뭐하고 잘 나갈 때 막 45,000원 가던 시절을 올까요? 시장이 특별하게 출렁거리고 그러지 않는다라면은 뭐 가지 말란 법은 없겠죠. 저도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고, 한국 항공우주 아까 말씀드렸죠. 폴란드 수출도 있지만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 공급 소식들이 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년보단 내년이죠. 미국 고동 훈련기 수주 사업.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뭐 800대인가 1000대를 구매하는 그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과거의 전성기를 한국 항공우주가 과연 되찾을 수 있는지, 과거에 한참 잘 나갈 때 막 10만 원 가던 2015년도에 그때 막 잘 나갈 때, 그쵸? 그때 이제 아마 요땐가 그때 아마 탈락했을 거예요. 미국 그 저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6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자, 뭐 호재거리가 많기 때문에 느릿느릿하지만 일단 전고점 돌파는 뭐 시간 문제고 일단 그렇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죠?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보니까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예, 뭘 모르고 막 한다. 예, 그런 이제 그 댓글 아닌 댓글이 붙었는데 뭘 모르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사실 이제 한화 테크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 아 하나 테크인 아니고 그 저기 뭐야 그 여기 자료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하나 더 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예, 예. 하나 그 디펜스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 디펜스 하나 디펜스가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근데 이제 뭐를 발표했냐? 오늘 하나그룹이 방산 부분 분야를 통합 합병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너무 잘 나가니까. 그렇죠? 그동안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하나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의 자회사로 하나 디펜스를 뒀었는데 이거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을 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죠. 그러면 하나그룹의 방산 분야가 뭐 아시겠지만은 자주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공 그 레이더, 예, 대포병 레이더 뭐 이런 것들 무기 다 있는데 이거를 통합을 하겠다. 워낙 잘 나가니까 그리고 효율성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예, 불끈했죠. 불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과거처럼 시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불끈하면 무섭죠. 아, 또 한 번 갔다가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차원이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회사가 좋아지고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 효율을 위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쁠 거 없죠. 좋은 거죠. 더군다나 자회사들이나 계열사들이 이쪽으로 몰아가겠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화 지주사죠. 얘도 뭐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지주사에 대한 부분들이 불끈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냐. 분산돼 있던 게 이게 지금 올라갔어요. 이게 일단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욕들 많이 먹었죠. 뭐 인적 분할 해가지고 자회사 쪼개기 해서 뭐를 하고 같이 떨어뜨린다 뭐 한다 막 그랬었는데 이제 이거를 올리고 있잖아요. 통합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잠깐 또 얘기를 드리지만은 미사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 얘도 뭐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 잘하면 10만원까지 또, 예, 10만원까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런 거 하면 이거에 따른 부품주들이 좀 있죠. 뭐 개별적으로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 제노코도 있고 얘도 워낙 많이 빠졌어요. 항공 관련된 부품 회사인데 그 다음에 세트랙 아이 예, 얘도 뭐 실적 부진과 지난번에 이제 나로 관련해서 우주항공 쪽 뭐 미사일 부품도 만들고 항공기 안테나도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산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그 신규 수주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불끈불끈 예,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포탄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풍산. 예. 풍산도 이런 여파를 받으면서 오늘 불끈.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시장하고 좀 그 영향을 안 받고 계속적으로 흐름이 좋을 겁니다. 다만 단기간 우리가 항상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든지 간에 잘 가면 좋지만 한 번에 빵 가기보다는 너무 급하게 가면 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조금 야금야금 파동을 주면서 가야 됩니다. 파동을 주면 가면서 오래. 그쵸? 저도 이걸 바래요. 지난번처럼 뭐 한 번에 빵 올랐다가 뭐 조정됐다가 빵 올랐다가 조정됐다가 이거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어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뭐 한 예를 들어 하루에 한 3에서 5%뭐 1, 2% 조정, 3에서 5% 1, 2% 조정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동을 주면서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마 이런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기술 도입이나 이런 변경만 없다면. 그래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단기로 보지 마시고요.
진득히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진득히. 예, 진득히 들고 가면 벌써 지금 이번 주만 하더라도 웬만한 방산주 이 4인방들 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LI 넥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무거나 잡았어도 기본빨로 10% 이상 다 좀 수익이 나 있잖아요. 아무리 늦게 잡았어도. 그렇죠? 10% 수익이 아니고 제가 보는 거는 조금 더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치고 빠질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뒤늦게 가져갈 만한 종목이니까요. 이런 것들 그래도 한 3, 40% 이상은 먹고 나와야죠. 물론 이제 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 올랐으니까 뭐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예,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가 4만 7, 8천 원, 뭐 5만 원대였는데 벌써 지금 6만 4천 원이니까 30%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더 갈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좀 생각해 주시고 너무 짧게 보지 말자고요.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어차피 이런 수주 실적들이나 회사의 실적 개선, 그다음에 시장의 이슈 재료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어차피 경기도 안 좋잖아요. 뭐 경기 침체니 뭐니 뭐 그러는데 방산 쪽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설사 휴전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상황들, 뭐 군비 경쟁은 뭐 어쩔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좀 진득히 좀 들고 가서 좀 제대로 수익을 좀 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